아우, 냄새, 이 냄새 안 나? 야, 박 팀장! 당장 소금 가져와. 재수 옴붙게. 어디서 이런 거지가 들어와서 행패야? 아가 배고파. 밥 좀 줘, 밥. 밥, 지금 네 꼴을 보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야, 당장 이 할망구 끌어내. VIP 어르신들 보기에 격 떨어지니까. 저기 지하 창고에 처박아 두라고. 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넘어지셨잖아요. 피가 나는데 치료부터 해야죠. 뭐? 정시은, 너 지금 제정신이니 계약직 주제에 원장한테 대들어? 너도 저 더러운 노인네랑 같이 쫓겨나고 싶어? 쫓겨나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죠. 비키세요. 제가 모십니다. 하,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네. 그래, 좋아,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레스 헤이븐에서 일했던 계약직 요양보호사 정시은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입회비만 5억 원, 한 달 생활비가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비싼 곳이니까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식사 때마다 호텔 셰프가 만든 요리가 나오는 곳.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썩어 문드러진 지옥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의 병원비 빚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다 보증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싸구려 요양원 차가운 바닥에서 욕창으로 고생하다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적어도 내 손길이 닿는 어르신들만큼은 우리 아빠처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 비록 낮에는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제게는 그 다짐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노블레스 헤이븐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자식들이 매달 두둑한 용돈을 보내오는 VIP 어르신들에게는 원장부터 직원들까지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굽신거렸습니다. 반면 연락이 끊긴 어르신이나 치매 증상이 심한 분들은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스산한 바람이 불던 11월의 오후, 우리 실버타운에 아주 특이한 입소자가 들어왔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의 추천으로 재단의 사회공헌 사업 티켓을 따냈다는 한 할머니. 이름은 구말순, 나이는 72. 가족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다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로비에 들어서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명품 옷에 보석을 휘감고 있었지만 구말순 할머니는 새파란 몸빼 바지에 다 낡아빠진 검은 봉지 하나를 품에 꼭 안고 계셨죠. 온몸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심했던지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릴 정도였으니까요. 황 원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박 팀장에게 당장 방향제를 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노인네를 받으라고 한 거냐며 격 떨어진다고 투덜거렸죠. 원장의 차가운 말에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집에 갈래. 여기 무서워. 라고 중얼거리셨죠.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낯선 요양원에 처음 가셨을 때 저를 붙잡고 하시던 말씀 같았거든요. 다들 냄새 난다고 피하는 그 할머니에게 저는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가 있다고 따뜻한 물 받아서 씻겨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멍한 눈빛인 줄 알았는데 아주 짧은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냄새나는 할머니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회장님일 줄은.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구말순 할머니가 입소한 그날부터 평화롭던 노블레스 헤이븐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작정한 사람처럼 매일 사건 사고를 일으키셨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보시자마자 침을 뱉으며 이게 밥이냐, 독약이지. 너희들이 나 죽이고 내 돈 뺏어가려고 독 탔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라고 고래고래 외치시는 할머니를 보며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한우 사골 국물인데 왜 자꾸 밥상 없고 난리냐며 넌더리를 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없는 건 기본이고 밤에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 아들 내놔라. 여기는 감옥이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단순히 치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동을 부리시다가도 황 원장이 나타나면 유독 더 심하게 발작을 하셨거든요. 황 원장은 박 팀장에게 저 노인네 진정제를 놓으라고 시끄러워서 VIP 회원님들 컴플레인 들어온다며 그냥 재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할머니는 원장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저 마녀가 또 왔다. 전현이 나 죽인다. 사람 살려. 라고 비명을 지르며 식탁 밑으로 숨어드셨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 공포에 질린 눈빛, 직원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아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끌어내는 박 팀장을 막아서고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가 왔다고, 저 마녀는 갔다고, 이제 안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나오시라고 저랑 같이 맛있는 사탕 먹자고 했죠. 할머니는 진짜 갔냐고 물으셨고 저는 진짜 갔다며 제가 지켜드릴 테니 제 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식탁 밑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할머니의 눈빛. 그건 치매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아주 차갑고 매서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찰나였고 할머니는 금세 다시 해실거리는 웃음을 지으시며 사탕 달라고, 딸기맛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직원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청소해 놓은 바닥에 물을 쏟아버리는 등 마치 직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았죠. 특히 제게는 더 가혹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굳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있을 때였죠. 할머니는 갑자기 아프다며 살살하라고, 나 무시하냐고, 돈 없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는 제 얼굴에 침까지 뱉으셨습니다. 순간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리 아파서 그렇다지만 저도 사람인데 모멸감이 들지 않을 리 없었죠. 하지만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내복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갈비뼈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못 드시고 고생하셨으면 저렇게 뼈만 남았을까. 우리 아빠도 돌아가실 때 저렇게 마르셨었는데. 저는 침을 닦아내며 오히려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제가 손이 매워서 아프셨다고, 더 살살하겠다며 화 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다 혈압 오르시면 큰일 난다고 했죠. 그러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올려다보셨죠. 마치 너 진짜냐? 라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날 밤 할머니는 유독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로비 대변 사건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재단에 높으신 분들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라 황 원장이 아침부터 대리석 바닥에 왁스칠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 번쩍이는 로비 한복판에 구말순 할머니가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할머니가 그만 바지에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황 원장은 냄새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다며 아무나 가서 소금 가져오라고 고함을 쳤죠.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더러워서 못 가겠다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VIP 어르신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피하기 바빴고 직원들은 똥 묻은 게 옮을까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 할머니는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오물이라도 된 것처럼요. 할머니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멍한 눈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이게 뭐지? 냄새나? 라고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황 원장은 박 팀장에게 뭐 하고 있냐며 빗자루 가져와서 쓸어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싸지르고 난리라며 당장 끌어내서 수도가에서 물 뿌리라고 냄새 빠질 때까지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죠. 쓸어버려라, 물 뿌려라. 그건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에게나 할 법한 말이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빠도 저런 취급을 받으셨을까?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똥 묻었다고 저렇게 빗자루로 쓰레기 취급을 당하셨을까? 저는 그만하시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황 원장은 제게 지금 나한테 소리쳤냐며 돌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돌은 건 제가 아니라 원장님이라고. 어르신이 짐승이냐고. 빗자루로 쓸다니, 물을 뿌리다니. 어르신 추워서 떨고 계시는 거 안 보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황 원장은 제게 눈 삐었냐며 저 더러운 꼴이 안 보이냐고. 네가 저 똥 다 치울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제가 치우겠다고. 제가 치울 테니까 다들 비키라고. 구경났냐며 저리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 원장을 밀치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할머니의 어깨가 너무나 작고 애처로워 보였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제 손수건을 꺼내 오물이 묻은 할머니의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요. 할머니는 아가, 더러워, 똥이야,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괜찮다고, 더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빠도 그랬고, 저도 어릴 때 똥오줌 다 싸면서 컸다고,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면서 더럽다고 내다 버리던가요? 아니잖냐고. 다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엉망이 된 옷을 제 옷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제 유니폼에도 오물이 묻어났지만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할머니만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가시자고, 제가 따뜻한 물 받아놨다고, 깨끗하게 씻고 제가 로션 냄새 좋게 발라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몰래 숨겨둔 단팥빵 드릴까요? 할머니 단팥빵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했죠. 할머니는 저항하지 않고 제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욕실로 모시고 가는 그 짧은 순간 제 등에 업힌 할머니가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고맙다, 아가, 라고 속삭이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치매 노인이 의뢰하는 혼잣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제가 닦아드린 건 단순한 오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철의 여인으로 살아오며 굳게 닫혀있던 한 회장님의 마음을 닦아드린 것이었습니다. 로비 대변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노블레스 헤이븐에는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심그룹 본사에서 불시에 VIP 감사가 나온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죠. 황 원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광을 내고 시들한 꽃을 최고급 생화로 교체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마치 이곳이 지상 낙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쇼를 위해 치워져야 할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없고 병들고 가족 없는 수급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황 원장은 박 팀장에게 305 할망구 아직도 저기 뒀냐며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팀장이 격리실이 꽉 차서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다고 하자 황 원장은 자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넣으라며 지하 자재 창고가 비었으니 거기로 쳐넣으라고 냄새나니까 입에 재갈이라도 물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하 자재 창고. 그곳은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이었습니다. 스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쥐가 들끓는 그곳에 사람을 가두라니요. 저는 빗자루를 던져두고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건 너무하다고 오늘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창고에는 난방도 안 되니 어르신 얼어 죽으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황 원장은 제가 지금 자기를 가르치냐며 그 할망구 어차피 치매라 추운지 더운지도 모른다고 감사 끝나면 다시 꺼내준다며 왜 이렇게 유난이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이라고 감사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고 저 절대 못한다며 할머니 저기로 못 보낸다고 버텼습니다. 황 원장은 기가 막힌다며 박 팀장에게 저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305호 할망구 당장 지하로 끌고 가라고 문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감사 끝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라고 똥오줌 싸면 냄새나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구말순 할머니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허공에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르셨죠. 하지만 그 비명은 지하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 할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로 들려오던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는 문 열어라. 문 열어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들. 우리 아들한테 다 이를 거야. 라고 흐느끼며 외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빠도 병원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난방도 안 되는 복도 끝방으로 쫓겨나 덜덜 떨다 가셨는데 지금 저 지하 창고에 계신 할머니가 꼭 우리 아빠 같았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주방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저녁에 남은 찬밥을 끓여 전복죽을 만들고 핫팩 2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걸리면 해고라는 걸 알았지만 이대로 있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피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철문 앞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들리세요? 저 시은이에요. 살아 계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아가 라고 대답하시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창고 문 하단에는 쥐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둔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틈으로 핫팩을 밀어 넣고 보온병에 담아온 죽을 빨대와 함께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문을 열 수가 없다고 이게 핫팩이니 배에 꼭 대고 계시라고 그리고 이게 죽이니 빨대로라도 좀 드시라고 제발 버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후루룩 마시시며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가 너 안 잘리냐며 나 같은 거 챙기다가 너 잘린다고 걱정하셨죠. 저는 잘리면 어떠냐고 할머니가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 젊어서 어디 가서든 일할 수 있으니 제 걱정 마시고 꼭 살아만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문 열리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올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치매 노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온기를 느낀 한 인간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지하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황 원장이 누구냐, 거기서 뭐하냐고 소리친 것이었죠.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고 저는 너무 놀라 그만 들고 있던 보온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전복죽 위로 황 원장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황 원장은 정시은 너 이럴 줄 알았다며 내가 물 한 모금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이 아주 우스우냐며
감히 원장 명령을 어기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제발 할머니가 너무 추워하신다며 죽이라도 한 숟갈 드셔야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황 원장은 닥치라며 거지 같은 년이 주제도 모르고 착한 척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해고라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퇴직금은 꿈도 꾸지 말라며 명령 불복종에 무단 침입으로 고소 안 당하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협박했습니다. 황 원장은 저를 거칠게 밀치고는 창고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죽을 구두발로 지시겨버렸죠. 그 모습을 철문 틈으로 지켜보시던 할머니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안 돼. 이 못된 년아. 우리 아가 건드리지 마. 내가 가만 안 둬. 내년 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라고 외치셨죠. 황 원장은 저 노인네 힘도 좋다며 내일 감사 끝나고 어디 산속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든가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안 꺼지고 뭐 하냐며 경비 불러서 끌려나가고 싶냐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습니다. 해고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곳에 할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철문 틈에 제 목도리를 쑤셔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도 꼭 버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아니 청와대에 청원이라도 넣어서 꼭 구해드리겠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라고 흐느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한겨울 새벽 3시 요양원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하지만 저는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요양원 정문 앞 벤치에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누군가 올 테니까요. 제발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노블레스 헤이븐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본사 VIP 감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황 원장은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직원들을 도열시킨 채 입구에서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요양원 정문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큰 키에 냉철한 눈빛,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는 그 남자. 바로 성심그룹의 후계자이자 성심병원 외과 교수인 박진우 전무였습니다. 황 원장은 전무님께 어서 오시라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저희 요양원이 이번에 위생 등급 최우수를 받으려고 정말 노력했다며 굽신거렸습니다. 박 전무님은 인사는 됐다며 황 원장 보고서는 잘 봤는데 아주 훌륭하더라고, 서류상으로는 이라고 냉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황 원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상이라니 무슨 말씀이냐며 실물도 완벽하다고, 제가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박 전무님은 부모님처럼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에 대답해보라며 일주일 전에 입소한 구말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셨죠. 순간 황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구말순이라는 이름이 박 전무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황 원장은 더듬거리며 구말순이요. 아, 그 수급자 노인네. 아니 할머니 말씀이냐며 그분이 치매가 심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 전무님은 병원이라며 자기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입원 기록이 없던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 정신 요양보호사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죠. 황 원장은 당황하며 그 계약직 말씀이시냐며 걔가 질이 아주 안 좋아서 어제 내보냈다고, 어르신들 물건에 손을 대는 것 같기도 하다고 저를 모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절뚝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원장님 왜 거짓말하시냐며 할머니 지금 지하 창고에 갇혀 계시다고 소리쳤습니다. 황 원장은 이 미친년이 아직도 안 갔냐며 경비더러 뭐하냐, 당장 끌어내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때 박 전무님이 멈춰
라고 고함을 지르셨죠. 박 전무님의 고함 한마디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제 뺨과 찢어진 유니폼을 보고는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은 씨 얼굴이 왜 이러냐며 누가 그랬냐고 물으셨죠. 황 원장은 당황하며 전무님 저런 천한 것하고 아는 사이냐며 저 여자가 감히 제 말을 어기고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무님이 천한 것이라며 지금 내 약혼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황 원장은 약혼녀라니 그럼 빚쟁이 딸이라는 소문이 라고 더듬거렸죠. 박 전무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구말순 여사 지금 어디 있냐고 다그쳤습니다. 황 원장은 어머니라고 전무님 어머님은 그 유명한 구 회장님이시라며 여기는 수급자 노인네밖에 없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구석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지하 창고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문이 찌그러질 듯 흔들리더니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허름한 몸빼 바지를 입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 요양원의 그 누구보다 더 또렷하고 더 무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할머니는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 썩어빠진 것들아. 라고 외치셨습니다. 황 원장은 귀신이라며 비명을 지르며 저 노인네가 어떻게 문을 열었냐고 기겁했습니다. 박 전무님은 어머니 라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심그룹의 황태자가 그 냄새나는 수급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헝클어진 가발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황 원장 앞으로 다가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황 원장에게 자네가 어제 그랬지. 돈 없으면 밥도 아깝고 고려장 시키는 게 답이라고 내 밥값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이제부터는 자네 목숨값 걱정을 좀 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 원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회장님이라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당하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남았죠. 구 회장님은 비서가 건네준 안경을 쓰고 매서운 눈으로 황 원장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황미란, 내가 자네를 믿고 이 재단을 맡긴 건 자네가 노인복지 전문가라고 떠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전문가라니 도축업자가 따로 없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 원장은 회장님께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제가 잠시 미쳤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제가 이 병원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냐며 빌었습니다. 구 회장님은 열심히 키웠다며 그렇지 자네 주머니 열심히 키웠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며 수급자 어르신들 식비 빼돌려서 자네 명품 가방 사고 난방비 아껴서 자네 차 바꾼 거 내 변호사들이 이미 증거 다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 원장은 아니라며 그건 오해라고 발뺌했습니다. 구 회장님은 오해냐며 어제 내 뺨 때릴 때도 오해였냐고 자네가 나한테 밥값도 못하는 노인네는 고려장이 답이라고 그랬다며 그래 자네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네는 오늘부로 파면이고 횡령, 노인 학대 혐의로 평생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게 될 거라고 거기선 밥값 걱정 안 해도 되니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황 원장은 회장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고지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황 원장과 박 팀장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이 로비에 메아리쳤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어르신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으니까요. 상황이 정리되자 구 회장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아가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며 못난 시어미가 며느리 시험하겠다고 유난을 떨어서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라고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어머니라고 불러라며 내 몸에 똥칠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닦아준 아이는 내 평생 네가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타고났다며
진우더러 뭐하냐, 우리 며느리 안 챙기고 라고 말씀하셨죠. 박 전무님이 제게 다가와 고생했다고, 이제 빚 갚느라 힘들 일 없다고, 우리 어머니가 깐깐하셔도 내 사람은 끔찍하게 챙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 통보를 받고 길거리에 앉을 처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재벌가 며느리가 되다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기쁜 건 제가 지키고 싶었던 할머니가 사실은 저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노블레스 헤이븐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황 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요양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따뜻한 밥을 먹고 똑같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곳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네, 구 회장님이 결혼 선물로 이 재단을 저에게 맡기셨거든요. 저는 회장님께 진지 드실 시간이라며 오늘은 제가 직접 끓인 전복죽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 회장님은 오냐, 우리 며느리 왔냐며 냄새 좋다고, 그때 그 창고에서 먹던 맛이 나려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에이 그때보다 훨씬 맛있다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기초수급자 할머님 방을 특실로 배정했다고,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잘했다며 명품이 별거냐, 사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명품이라고, 내 며느리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 곁에 저를 믿어주는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보다 더 저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다방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진심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주는 귀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똥 묻은 손을 잡고 기적을 만난 것처럼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